네, 안녕하십니까. MS 오피스 2021 제대로 배우기 아웃룩 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른쪽 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MS 오피스 2021 버전에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앱들, 즉슨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MS 오피스 2021에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강좌인 엑셀 강좌부터 여러분들이 이 아웃룩까지 쭉 이어서 들으신다면 사실상 오피스 2021 이론을 알려주는 이런 첫 번째 강의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웃룩만 배우시려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거를 또 1강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아웃룩이라는 것에 대한 기능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오피스 2021에 대한 이론, 즉슨 들어가서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좀 따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샘플 폴더에 보시면 여기에 브록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메모장은 요 메모장과 똑같은데요. 이 메모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강좌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각종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제 키포인트 같은 걸 잡아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강좌인 엑셀부터 제 기준으로서는 일곱 번째 강좌가 아웃룩 쪽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이제 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총 9개의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S 오피스는 뭔지 그리고 뭐 이런 오피스라는 것은 뭔지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 회사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보통 이제 운영체제가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윈도우즈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등을 개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무자동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문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약자를 따서 MS, 그 다음에 오피스라는 사무실에 또 이제 영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들이 슬슬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저희 자격증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실무 기준으로 어떻게 좀 발전이 되어 왔냐면 보통은 2000 버전부터 해가지고 2003 버전 그리고 이제 보통 2010 버전이 바로 떴어요. 그 전에 2007 버전도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2010 버전, 그 다음에 이제 2016 버전이 요게 가장 아직까지는 자격증 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늘려서 2021 버전 최근까지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년 차이, 4년, 그 다음에 이제 3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빵 뛰어서 6년인데 보통 사실상 이 사이에는 보통 이제 2010 버전 말고도 2012 버전 이런 것도 쓰긴 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점프를 많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6년치, 5년 차이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보통 이제 3, 4년 주기로 이제 버전들이 바뀌면서 실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4년, 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장 최근 버전인 2021 버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MS 오피스 2021에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엑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액세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인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하는 워드, 그 다음에 이제 원노트라는 이제 전자필기장 같은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지금 하려는 아웃룩, 그 다음에 팀즈, 퍼블리셔까지 이렇게 총 9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 9개 말고도 조금씩 짜글짜글한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저희는 뭐를 배워요? 아웃룩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따가 계속 저희가 아웃룩을 보면 좋겠지만 아웃룩은 뭔가 이제 메일 관리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연락처 관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일정은 작업이랑 똑같거든요. 일단 이런 관리 같은 것들을 좀 하는 부분인데 이따가 아웃룩에 대한 기능을 좀 알려드릴 때 상세하게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 MS 오피스 2021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대나
아니면 뭐 성능 비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시면은요 보통 이제 네이버 쪽에다가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냥 MS 오피스라고 치시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MS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앱 구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월 다달이 얼마 주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할 거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365라고 써져 있지만 2021은 안 써져 있거든요. 보통은 요즘 요 사이트에서는 구매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플랜 찾기라고 해서 내가 혼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3명 정도에서 4명 정도에 대한 이제 가족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약간의 5명 이상 10명 이상 정도 비즈니스 같은 사업 부분, 엔터프라이즈 즉슨 기업 관련, 그러니까 한 50명이 넘어가거나 100명 정도에 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쓰는 기업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즉슨 교육용도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65라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최신 버전의 2021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저희가 배우려는 아웃룩,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위로 올라가시면은요 다른 것들은 쭉 보시는데 보통 제품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정용 가격, 비즈니스용 가격, 엔터프라이즈용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보통 밑에 보시면 개인용과 교육용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개인용부터 한번 눌러보면은요, 개인용은 혼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 정도를 내야 저희가 2020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지 보시면 보통 이렇게 퍼스널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1TB에 관련되어 있는 용량 클라우드 개인용 1인이라고 써져 있고요. 각종 기능들은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9,000원이 연이잖아요. 그러면 월에 8,900원씩은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는 것 같고, 사실은 1년에 12개월이면 1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주요 혜택 같은 것들은 여기 개요 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주요 기능은 쭉 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후 다운로드는 제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신 다음에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개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용, 에듀케이션 이제 뭔가 학교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에듀케이션 써져 있죠. 이것도 이제 학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링크를 받아가면서 약간의 진짜 교육용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가격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무료 저비용 계획으로 예산을 및 최장의 가격 옵션 선택하세요. 이거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이 에듀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옵션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랑 관련되어 있어서 가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받아야지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의 조금 더 넘어서 가정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2명부터 한 5명까지는 그래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죠. 가정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로딩이 좀 걸리죠. 자, 가정용. 자, 로딩이 좀 걸린 다음에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가 뜰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보통 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가 좀 느리더라고요. 여기는 빠른데. 자, 패밀리입니다. 이번에도 최대 6명까지 6인까지 가능하고요. 용량은 똑같이 해서 개인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약간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11,900원 정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8,900원인데 약간 3,000원 정도 더 비싼 부분이 있고, 1개월 무료 체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기 전에 체험해보시고 괜찮으면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2점 보이시죠? 여러 디바이스에서 작동할 수 있겠고 똑같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밑에 있는 걸 읽으시면 얼마만큼 패밀리에서 할 수 있을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용입니다. 비즈니스용은 이제 보통 사업용, 즉슨 몇 명까지 되는지 한번 지켜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살짝 가정용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이렇게 6,700원짜리도 있고 9,100원짜리, 14,100원짜리, 24,700원짜리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 차이점은 있는지 진짜 여기만 보셔도 알죠. 그쵸? 딱 보고 알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다 보여도 사실은 앱 서비스가 별로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싼 이유는 무조건 보안 때문에 보안 설정이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비싸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하는지는 체크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보통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용 가격, 이번에는 기업에서 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굉장히 비싸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싸니까 사실은. 자, 엔터프라이즈 3, 5, F3으로 가는데요. 보통 여기 있는 엔터프라이즈 5번째 버전이 고급 보안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이거는 가격이 나와 있지만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포함하는지는 영업팀의 문의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말이 써져 있으면 사실 저희들끼리는 무서워요. 가격이 더 추가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좀 되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한 정보를 눌러보시면 아마 조금 더 잘 비교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윈도우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다달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안 되는지 체크 표시 간단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두 개는 4만원짜리랑 6만원짜리는 이게 디바이스 앱 관리가 들어가는데 9천원짜리는 안 들어가는 약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보시고 가격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계정 생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계정 생성을 하게 되면은 보통 컴퓨터,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앱들에 관련해서 동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바일에서 계정과 컴퓨터에 로그인한 계정이 똑같아. 그러면 모바일에서 했던 작업들이 컴퓨터에서도 오니까는 볼 수 있고 반대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오른쪽 보시면은 사람 표시 있을 거예요. 태안의 계정 관리자.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만약에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전환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오면서 계정을 만드세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자세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메일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것 때문에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꼭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기능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MS 오피스에 관련해서 좀 들어와 봤고요.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구독 서비스 개인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1개월 무료 체험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2021 자체 라이센서를 구매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2020이라고 칠까요? 치시면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키에 관련되어 있는 28,000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30만원을 좀 웃도는 비즈니스랑 홈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스튜던트, 오피스 홈 스튜던트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용하실 거면 사실상 이거를 무료 체험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약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든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어차피 MS 오피스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욱더 활용도가 높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에도 이제 MS 이제 오피스 앱이 또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아웃룩 지금 배우려는 아웃룩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진짜 뭐 엑셀, 액세스 등등의 관리를 통한 이 MS 오피스 앱이 또 따로 존재하는데 이것도 제가 뭐 다음 강의 2강에서 제가 또 잠깐으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알려드릴 때 그때 제가 잠깐이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요 어떤 것들을 좀 할 거냐면요 인터넷은 끄고요. 제가 지금부터 아웃룩의 기능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아웃룩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강까지 배우고 강의마다 뭘 배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메일, 연락처,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개인용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메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메일처럼 뭐 받은 편지함이나 뭐
뭐 보냄 편지함이나 뭐 이런 것들, 주소록을 통하여 뭐 이제 메일 보내 전송 받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메일 관리 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관리 쪽에서 용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팸 메일 있잖아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게 아웃룩 쪽에서는 또 정크 메일이라고 하는 말을 또 씁니다. 요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요거 말고도 두 번째가 연락처 관리 쪽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바일에 있는 연락처를 가져오기를 하거나, 보통 아웃룩에 추가된 연락처를 내보내기를 하는 이런 좋은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락처 관리 쪽에서 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전화번호부를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록 쪽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컴퓨터,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같은 장치들을 통하여 실제 통화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연락처 관리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일정 관리는요, 보통 같은 말로 작업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자들의 약간의 개인적인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크게끔 다가오실 것 같고요. 보통은 진행 전과 진행 중과 진행 후로 나뉘는 이런 3단계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점은 달력으로 이제 뭐 일별, 뭐 이제 뭐 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일정 관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3대장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웃룩 쪽의 기능이고요. 이것과 관련되는 아웃룩의 화면은 제가 2강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일단은 이론상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만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 기능으로서 보통 이제 뭐 메모를 추가를 해서 하거나 이런 뭐 등등의 기타 기능들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강의쯤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웃룩은 모바일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앱, 즉슨 아웃룩 쪽에 있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것까지도 강의에서 사용을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웃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개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릴 게 이제 강의 순서와 내용에 관련돼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1강은 사실 오리엔테이션, 이제 오피스 2021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아웃룩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 뜻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강부터가 여러분들이 아웃룩을 배우시는 부분인데, 이 아웃룩에 대한 화면 설명, 그러니까 아웃룩의 실제 메인 화면을 보고 어떤 기능들과 메뉴 설명들이 있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저희들끼리는 세팅이죠. 세팅을 약간 좀 이쁘게 해가지고 아웃룩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할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모바일 앱까지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앱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3강부터 5강까지 총 3강이죠. 총 3강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3대장 메일 관리 하나 3강이죠. 3강. 그 다음에 연락처 관리 이게 4강이겠죠. 그 다음에 일정 관리 이게 5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6강에서는 기타 기능 한번 보면서 이제 모바일 활용을 첫 번째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강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웃룩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모바일 활용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모바일 쪽에 있는 아웃룩 기능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7강으로 이루어지는 아웃룩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1강에서 알려드릴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강부터는 아웃룩 화면 설명부터 들어가면서 쭉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그쪽 기억하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겠고요. 이제 1강이 끝났으니까 2강부터는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아웃룩에 관련해서 잘 이용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잘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그러면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